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봉사활동 기본 소양 교육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봉사의 목적은 나눔과 배려의 정신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운영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간 및 시간 기준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정 가능 기간의 기본 방향으로는요,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하는 기관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공공기관을 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 기관일지라도 이제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이라든지 단체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봉사활동에 참여하시고자 어떤 기관에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담임선생님 또는 담당 교사의 지도나 사전 상담을 통해서 인정 가능한 기관인지 먼저 그 활동 여부를 확인한 후에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시간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 7교시인 경우에는 만약에 그날 봉사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1시간만 봉사시간 인정이 가능하고요. 6교시인 경우에는 2시간 봉사시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휴업일일 경우, 즉 토요일, 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일일 경우에는 온전히 8시간이 인정이 되고요. 1일 인정 8시간을 초과해서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요점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를 하셔서 봉사활동 시간을 좀 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헌혈의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시간을 설정하고 있으니 만약에 헌혈을 원하시는 학생은 꼭 그 시간을 확인해서 헌혈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봉사활동 절차 및 평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 봉사활동은 총 3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두 번째로는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세 번째로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학교 교육의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또 작은 구분으로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되는 시간으로는 우리 학교에서는 총 1년에 5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2시간, 2학기 3시간이 편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에는 이제 각각 학교 부서별로 이제 봉사활동을 저희가 모집을 할 건데요. 예를 들어 뭐 교내 환경 지킴이라든지 뭐 도서관 도우미 요런 어떤 부서별로 필요한 봉사활동을 이렇게 모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이제 각별 부서에서 이렇게 모집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또 학교 내에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이제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에서 아까 전에 좀 더 자세한 절차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도 이미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검색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간과 시간 활동에 맞춰서 실행을 해주시게 되고요. 봉사활동 확인서를 이제 저희 나이스로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 학교에서 그 실적 자료를 확인 후에 담임 선생님께서 승인을 하고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제 학생은 먼저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하고요. 담임, 담당 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을 통해서 그 활동 기관이라든지 그 시기가 그 활동 내용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해야만 여러분들은 그 승인한 그 결과로 봉사활동을 실행을 한 다음에 확인서를 또 학교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의 확인서를 평가하고 이후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그렇게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승인, 그러니까 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개인 계획에 의한 그런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꼭 봉사활동 개인 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의 의미는요. 교내에서 학생이 자신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서 장기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학생 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원하고 계획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어떤 단어들이라든지 그런 용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생 주도 프로젝트는요. 그 구성원별 유형을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형, 모두명, 융합형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권장되는 유형은 모둠형 유형입니다. 흥미 특기가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서 장기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유형을 모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계획하고자 하고 그것을 계획서에 반영할 때는 모둠형으로 선택하셔서 계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의 진행 및 평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을 고려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긴 하지만 학기 단위 이상의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우리 학교에서도 만약에 한 학기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한 달 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2개월, 3개월에 걸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소를 설정하실 때는 반드시 교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의 내용은 학생의 흥미, 특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시되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은 제가 추후에 정리되는 대로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획을 하시는데 그 계획 안에서 주제를 먼저 선정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모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목표하고 계획을 같이 세우게 됩니다. 그 후에 계획서를 먼저
봉사활동 지도 선생님께 계획서를 검토를 받고요. 제출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가 완료가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실행할 수가 있고요. 이제 담당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활동 내용이라든지 그 기간 동안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도해 주실 거고 여러분들의 활동을 기록해 주실 겁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게 되면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학교에 제출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완료되는 대로 학생 봉사활동 심의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활동 보고서를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말 또는 학기 말에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에서 활동보고서 평가 및 봉사활동 실시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발급 후에는 여러분들의 실적이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봉사 계획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주도 봉사활동을 만드실 땐 최소 한 5명 이상으로 모둠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이서 함께 봉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꼭 5명 이상이 모둠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 인원을 계획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을 정하실 때에는요. 시작일을 4월 8일 이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종료일은 1학기 내로 하실 경우에는 7월 18일 이내로 만약에 1년 단위로 계획을 하실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설정을 해서 언제 며칠에 어떻게 봉사활동을 할 것인지 그 기간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학기만 계획할 경우에는 2, 3개월에 걸쳐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활동 장소는 반드시 교내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서는 3월 20일 수요일까지 각 학년별 봉사 담당 선생님께 먼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주도 봉사활동 계획서 작성법은요. 첫 번째, 관심 분야, 자신의 진로라든지 진학학과 등을 고려해서 프로젝트명, 주제를 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학사 일정을 확인한 후에 활동 기간 및 총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1차 시를 1시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학사 일정은 여러분들 교실 내에 학사 일정이 그 뒤에 게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학사 일정을 확인한 후에 특별히 어떤 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육 활동이 있는 일자 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동기 및 목표를 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학사 일정 확인 후에 활동 일시를 정하게 됩니다. 봉사활동 영역 3가지 중에 1가지로 여러분들이 영역을 정하셔야 되는데 캠페인 활동, 이웃 돕기 활동, 환경보호 활동 중에 1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3가지의 의미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로는 봉사활동 내용을 정하고요. 지도교사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이 계획서를 그래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그 다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 영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영역은 첫 번째, 이웃 돕기 활동이 있습니다. 이웃 돕기 활동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학습이 느린 친구를 돕는다든지 뭔가 난민 구호 활동, 뭐 이런 재능 기부 이런 부분들이 이웃 돕기 활동에 포함될 수가 있고요. 환경 보호 활동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과 공공시설을 아끼는 마음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공시설물 보호라든지 뭐 지역사회 가꾸기
뭐 식목 활동, 뭐 저탄소 생활 습관화, 뭐 요런 부분, 요런 내용들로 봉사활동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페인 활동이 있습니다.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캠페인 활동인데요. 예를 들어 뭐 공공 질서와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뭐 헌혈, 뭐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 학교 폭력 예방, 뭐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제가 학생들께서 프로젝트 봉사활동으로 할 경우에는 캠페인 활동으로 영역을 선택해서 계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계획서 예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획서는요, 학교 홈페이지에 봉사활동 부분에 제가 미리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계획해서 실행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봉사를 할 건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명을 써주시고 인적사항, 그 모듬, 총 우리 학교는 5명 이상부터 이제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이상의 어떤 학생들 이름, 그 다음에 학번을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활동 기간 및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시작과 끝 날짜를 적어주시고 공휴일을 뺀 기간을 여러분들이 여기 숫자로 표기를 하신 후에 총 차시에 따라서 시간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각 차시별로 활동 일시를 적어주시되 활동 일시를 적으실 때에는 저희 학교 학사 일정을 참고하셔서 시간이 넘치지 않도록 봉사 시간이 이렇게 넘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살펴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 영역 보시면요. 학교 환경 보호 활동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캠페인 활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웃 돕기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영역을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봉사활동 내용, 그 다음에 봉사 주관 기간은 광주중앙고등학교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봉사 장소는 이제 교내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후에 계획서 후에 실행을 하시고 추후에 이제 활동 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때 예시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보고서를 보시면 그 프로젝트명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적 사항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표 학생 외 몇 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활동 기간은 우리 계획서에 썼던 그 활동 기간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 일자와 그 다음에 시간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고요. 그 아래에는 해당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활동 사진은 총 3장 이상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하실 때에는 그 활동 중간중간에 꼭 사진을 남겨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인정 시간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설정을 해주시고 만약에 학교 수업 후에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실행 절차는 기존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저희 보고서 작성할 때 활동사진 3장 이상 첨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 생활기록부 기재 및 대입 반영 여부는요. 저희 교내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생기부에도 기재가 되고 대입에도 반영이 되는데 개인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생기부에는 기재할 수 있으나
대입에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 양식 및 자료 게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생활 봉사활동란으로 들어가시면 요 아래에 내용들에 관한 그 양식들을 제가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셔가지고 각각의 계획서를 참고하셔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고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학생 봉사활동 인정 불가, 그러니까 인정하는 부분, 인정을 불가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제가 참고 자료로 올려두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쯤 자세하게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는 동안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저 본관 2층 교육과정부의 유지영 선생님께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학년별 봉사 담당 선생님께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생 봉사활동 인정 및 인정 불가 기준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에 전송된 봉사활동의 인정과 관련된 것은 사전에 담당 교사 상담 등을 통해서 인정기간, 활동 내용을 꼭 확인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과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중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 자율동아리 포함해서 이런 것들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동아리 활동으로만 인정된다고 하니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이라든지 또는 뭐 관련 교육 회의 시간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뭐 물품 및 현금 기부와 관련된 것은 모두 인정이 불가하므로 이런 부분들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법한 내용들이 제가 따로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준에 대해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올려두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봉사활동 소양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